1993년 중국 산시성 허치현의 두오잉촌 한 여성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황스잉. 인신매매를 통해 외딴 시골 남성에게 팔려오게 된 여성인데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구타를 당하는 것이다. 남성의 이름은 자오룽슈, 50대였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이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황스잉을 구매한 것이다. 남성은 전 재산을 모두 털어 황스잉을 구매하였고 황스잉이 도망칠 수 없도록 발가벗겨 몇 날 며칠을 방에 감금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그녀를 감시하였다. 몇 차례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외딴 산골짜기에서 멀리 도망칠 수 없었고 그때마다 심각한 구타가 가해졌다. 또한 남성은 밤마다 황스잉을 찾아와 관계를 요구하였고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자오룽슈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고 쌀 대신 감자로 끼니를 때우며 집은 매우 추웠다. 결국 돈으로 사온 아내였던 황스잉은 자오룽슈의 가족들과 함께 농사도 지어야 했다. 이러한 생활이 2년간 지속되자 황스잉은 큰 병에 걸리게 된다. 이에 황스잉이 사망할 것을 염려한 자오룽슈는 마지못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황스잉에게 2년 만에 유일한 외출이었고 황스잉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황스잉은 이때 도망쳐 경찰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황스잉은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는 황스잉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황스잉의 이름은 펑옹주였고 충칭시 인신매매 범죄단체 소속의 여성 범죄자였다. 사람을 속여 인신매매를 하던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반대로 인신매매범에게 속아 외딴 시골로 팔려오게 된 것인지 알아보자. 펑옹주. 펑옹주는 충칭의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들은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 그녀가 혼기에 들자 바로 이웃 마을의 소년인 진딩치에게 시집 보낸다. 펑옹주의 성격은 사악한 편은 아니었지만 여타 농촌 사람들과 달리 근면 성실과는 거리가 먼 여성이었다. 언제나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꾸던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진딩치와 결혼해서 3명의 딸을 낳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이까지 생기자 그녀의 가정 형편은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무능하다고 핀잔을 주며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펑옹주는 마을 이웃이 그들의 자녀 중 한 명을 불법 입양 보내며 큰 보상금을 받았다고 전해 듣게 된다. 당시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펼치며 1명 이상 호적에 올릴 경우 큰 벌금을 부여하였다. 또한 남아선호 서상이 팽배하여 아들을 낳아야 가게를 잇고 노후를 대비하며 다복하게 살 수 있다는 관념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아 초과 출산 현상이 심각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없어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싶어하는 가정들도 많아 농촌에 아이를 불법 입양하여 키우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보상금을 받은 이웃의 이야기를 들은 펑옹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기 시작한다. 브로커. 펑옹주는 마을의 대부분의 가정이 초과 출산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처음 그들에게 접근하여 아이들을 입양 보낼 생각이 있으면 자신이 입양을 보내주고 보상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시에 아이가 필요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브로커 영업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의 남편 진딩치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후 펑옹주는 첫 번째 거래에 성공하게 되어 몇백 위안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들은 입양 보내기를 원하는 이웃에게 남아 1000위안, 여아 150에서 500위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게 2에서 3배 수준의 금액에 판매하는 식의 인신매매 중개업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은 거래 1회에 평소 그들이 벌어들이는 1년 수익과 맞먹는 금액이었고 이들은 아우성치는 양심의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만 기뻐했다. 하지만 펑옹주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다. 인신매매업. 펑홍주는 아이를 입양 보내는 가정에 보상금조로 지불하는 금액이 매우 아까웠다고 한다. 이에 그녀는 아이를 직접 납치하기 시작한다. 길에서 사탕과 과자로 유혹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한눈판 사이 아이를 냅다 들고 도망치기도 하였다. 또한 병원에 있는 아이를 훔쳐오는 경우도 매우 빈번했다고 한다. 펑홍주의 범죄는 처음엔 남편과 둘이었으나 가족 사업으로 발전해 남편의 친척과 그들의 가족 등 총 7명의 범죄 단체로 발전하게 된다. 범죄 단체로 발전한 이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들은 직업 속에서 중매 등으로 위장한 가짜 광고를 만들었고 고액연봉 직업과 좋은 남편감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산골 마을로 유인했고 그곳에 외로운 노인들에게 팔아넘겼다. 여성들이 반항하면 조직원들이 무차별 폭행하여 그녀들을 굴복시켰다고 전해진다. 또한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훔쳐온 아이들은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기 전 아프게 되는 상황이 잦았는데 펑홍주는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아픈 아이를 유기했다고 전해진다. 많은 아기가 밀매 도중 병에 걸려 버려졌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임산부를 납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아마 펑홍주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수단 정도로 바라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펑홍주에게 납치된 사람의 수는 알려진 인원만 85명에 달한다. 특별수사팀. 1986년 2월 충칭시 융창현과 다주현에서 아이와 여성이 계속해서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초기 경찰은 단순한 실종 혹은 가출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은 이를 조직적인 납치 사건으로 인지하고 1992년 대규모 인신매매 사건 특별수사팀이 결성된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펑홍주 범죄 집단의 범행의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펑홍주와 그의 남편을 포함한 7명을 주요 범죄자로 특정하였고 1992년 8월 7일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하여 주요 범죄자 6명과 협력한 조력자 40명 등을 체포한다. 이 과정에 그녀의 남편은 경찰의 총에 사살된다. 붙잡힌 이들은 사형 및 무기징역, 조력자들도 죄질에 따라 약 1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하지만 주범 펑홍주는 이때 잡히지 않았다. 당시 펑홍주는 인신매매를 위해 허난성으로 가 있었다. 그녀는 허난성에서 충칭으로 돌아오자마자 기차역에서 한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으며 남편은 경찰이 발사한 총에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내몽골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타 도망치게 된 것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허용은 펑홍주를 놓치게 된 것에 매우 격분하며 어디에 있든 반드시 잡아 체포할 것을 다짐하고 이후에도 수사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인과응보. 기차를 타고 내몽골로 도착한 펑홍주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신분을 속여 황스잉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벽돌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벽돌 공장은 불법 업체였고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며 말만 걸어도 놀라는 황스잉이 본능적으로 뒤가 구린 사람인 것으로 알아채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펑홍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지 못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만 하며 지내게 된다. 그녀는 공장을 6곳이나 옮겨다니며 방랑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남편이 경찰이 발사한 총에 피살된 것을 듣고 매우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때때로 길거리에서 자며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떠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펑홍주는 같은 고향 사투리인 스촨성 억양을 사용하는 남성을 만난다. 충칭은 1997년 3월 14일까지 스촨성에 속한 도시였다. 아무튼
몸도 마음도 매우 지쳐있던 펑홍주는 같은 고향 사투리를 쓰는 남성에게 매우 친밀감을 느꼈고 그 남성도 펑홍주에게 호의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남성은 자신이 기거하는 숙소에 그녀를 살게 하여 거리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왔고 식비도 챙겨주는 등의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그 둘은 점점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공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펑홍주의 사정을 알았던 그 남성은 산시성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한다. 펑홍주는 이 남성의 제안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 남성을 쫓아간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펑홍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밤이 되자 남성은 근처 자신의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출발하자고 말했고 매우 허름한 집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천이야, 이 여자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청년은 3,500위안 이하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좀 있지만 당신에게는 충분합니다. 이 가격에 더 어린 여자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펑홍주는 자신이 거래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도주한다. 하지만 곧 두 남성에게 붙잡혔고 남성들은 펑홍주를 묶어놓고 거래를 계속한다. 끝내 3,500위안의 거래를 마친 남성은 유유히 사라졌다. 반대의 입장. 자신을 구입한 자오롱씨라는 50대 노인은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오롱씨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도구가 필요했고 펑홍주는 그런 자오롱씨에게 팔려온 것이다. 펑홍주는 몇 차례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마을은 너무나 외진 곳에 있었고 길을 잃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자오롱씨에게 번번이 인계되었다. 자오롱씨는 도망치다 붙잡힌 펑홍주를 구타하였고 몇 차례 구타와 감금 등이 이어지자 펑홍주도 도주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2년 후 그녀는 구타와 학대, 고된 노동, 부족한 영양 상태 등으로 뇌출혈 증세가 왔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편마비가 오게 되었고 이에 다리를 절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과 학대는 계속되었고 가난한 농민이었던 자오롱씨는 펑홍주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아 그녀는 누워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또한 그녀는 1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한 번을 제외하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12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으며 12년 동안 단 3번의 목욕만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몸도 불편하여 도주는 아예 포기하게 된다. 몸에는 이가 들끓었고 거동이 불편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기력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녀는 그녀가 매매했던 여성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했을까 싶다. 체포인가 구출인가. 2004년 펑홍주가 수배된 지 1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중국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고 두오잉촌도 더 이상 낙후된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며 그곳에서 펑홍주를 보는 외지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펑홍주 사건 담당 경찰인 허용에게 두오잉촌의 스촨성 사투리를 쓰는 황스잉이라는 외지 여성을 보았는데 펑홍주와 매우 유사했다는 제보가 접수된다. 이에 허용은 두오잉촌으로 출동한다. 그동안 몇몇 제보가 있긴 했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 하지만 허용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두오잉촌으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한 허용은 마을 입구에서 60대 노인을 발견하고 황스잉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었다. 노인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고 허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노인의 집에 도착한 허용은 침대에 누워있는 황스잉을 발견했는데 한눈에 펑홍주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매우 무기력해 보였고 몸 전체에서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방에는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와 그녀가 몸이 아프게 되자 큰 맘먹고 자오롱슈가 사다준 이제는 펑홍주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낡은 TV 한 대만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을 본 펑홍주는 처음에 당황하여 자신은 황스잉이라고 말했지만 곧 펑홍주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의해 구출 같은 체포를 당한다. 처벌.
그녀는 체포되어 경찰의 통제하에 샤워를 했는데 12년 만에 세 번째 샤워다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 그녀는 모든 죄를 자백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이제 남편도 남아있지 않았고 집도 없었으며 그녀의 딸과 노모도 그녀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12년간 매우 힘들었고 몸에 장애까지 생겼으니 자신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죄는 그런 고통으로도 용서받을 만한 종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형이 집행되어 죄 많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